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정말 무기 하나 개발하기 시작하면 하세월, 50년, 60년, 40년, 이런 기본으로 찍는 그런 인도가 원래 미국의 도움으로 6만 5천 톤급 이상의 중대형 항모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멀스, 즉 전기식 사출기로 쏘는. 근데 그거 안 하고 4만 톤짜리 비크란트 한 척 더 만든답니다. 해군력 말아먹으려고 하나 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우리 한국의 K2 전차, 유럽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K2 전차를 루마니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어서 K2 전차 아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고 가겠는데요. 노르웨이, 나토에 오랫동안 가입해 있었던 노르웨이인데, 바다 건너 폴란드에게 맨페즈, 즉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피오룬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 걸 계약했다라는 건데요. 노르웨이 같은 최선진국이 폴란드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했다라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가 키질렐마라는 무인 제트 전투기 있는데 그거 첫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 단신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선 폴란드가 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조금씩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폴란드가 노르웨이에 자국산 피오룬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3,600만 달러치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필리핀에 대한 그리펜 전투기 수출을 불허했던 스웨덴 정부 수출통제위원회가 필리핀에 대한 그리펜 전투기 수출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인권 범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교체되었다는 것이 승인 결정 사유인데, 현 대통령 일가가 미국에서 20억 달러 배상금 판결을 받은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인권 범죄 가문이라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의 미그 31 전투기가 지난 주말 연해주 지역에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차출되면서 타 지역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이번 사건도 조기 임관한 조종사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보조해 서태평양 전략 초계 임무를 수행할 항모전단으로 니미츠 전단을 출항시켰다는 소식입니다. F-35B 라이트닝 캐리어 임무를 수행했던 트리폴리 전단이 나가고, 니미츠 전단과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 전단이 앞으로 6개월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 견제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가 지난 주말 키질렐마 무인 전투기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당초 계획된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튀르키예는 세계 최초로 초음속 무인 전투기 탑재하는 드론 캐리어, 즉 드론 항공모함 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피오룬이라고 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앞에 놔두고 이렇게 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분 놀랍습니다. 지금 여성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해군 중장이네요. 별 3개. 대단하네요. 아마 노르웨이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폴란드가 자신들의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노르웨이라는 최선진국에 판매를 했는데, 노르웨이도 우리 K9 자주포 그리고 지금 K2 전차 살 가능성이 아주 높고, 폴란드도 우리 한국 방산 왕창 사가고 하는 나라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이 둘 다 노르웨이, 폴란드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안보 튼튼히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자, 스웨덴이 그리펜 전투기를 필리핀에 안 판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왜냐? 니들은 인권 범죄니까. 두테르테 대통령 총으로 그냥 쏴 죽이고 마약 범죄자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인권 범죄자니까 안 팔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판답니다. 지금 좀 급한가 봅니다. 아무도 안 사니까 이걸 지금 브라질 사고 이렇게 했지만, 제대로 이제 그리펜 NG 버전 만들고 나서 판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전투기 앞으로 접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브인데 그래서 필리핀 이제는 판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 마르코스 봉봉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가문이 마르코스 가문 아닙니까? 과거에 정말 그 유명한 이멜다 여사, 구두 뭐 3,000컬레 하던 그 바로 그 가문인데 인권 범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총 이 2억 달러의 배상금, 벌금을 내라라는 판결을 받은 가문인데 그 가문의 장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건 인권 범죄자 아닌가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그리펜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FA50 블락 20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펜 인권 범죄 운운하려면은 처음부터 초지일관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야 우리 FA50 블락 20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그 31 여기다가 킨잘 한 발 딱 달고 이제 때리는 그 용도로 쓰고 있는데 킨잘은 바로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을 공대지 버전으로 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덩치 대단히 큽니다. 과거 냉전 시대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였던 미그 25 그걸 이제 개량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고도 요격기인데요. 이게 이제 추락했다. 그래서 조종사 2명은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기체 이상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숙련 조종사 전부 전선에 뽑아가고 전선에 이제 비행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그런 조종사들까지도 전선에 투입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량이 하락한 탓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니미츠 항모 출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각 판이 텅 비었습니다. 일단 바다로 좀 나가면 전투기들이 와서 이제 착함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서태평양 지역으로 와서 6개월간 전략 초계 임무를 맡게 될 테고 그러니까 이 니미츠가 지금 오면 12월 중순에 우리 서태평양에 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 초에 2월 말부터 시작하게 될 한미연합훈련 그 키리졸브라고 과거에 불렀었는데 그 한미연합훈련 독수리 연습까지 다 수행을 하게 되겠죠. 또 여기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 항공모함 두 척 체제로 가는데 북한이 뭐 ICBM 추가로 쏘고 핵실험하고 하다 보면 정말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마킨 아일랜드 와스프급 45,000톤 강습 상륙함인데 여기는 이제 F-35를 탑재할 수 있는 개량이 끝난 함이에요. 그래서 F-35를 탑재하고 지금 출항을 해서 날짜 변경성을 지났고 그래서 일본 근처까지 왔습니다. 물론 트리폴리 함이 귀환했지만 아메리카함 그리고 마킨 아일랜드 같은 F-35B를 운영하는 항모 2척 그리고 니미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등 정규 항공모함 이 2척은 다 슈퍼호넷 전투기를 운영을 해요. 이거 2척, 4척의 항모가 지금 서태평양에 대기를 하는데 북한 제발 한번 제대로 까불어 주길 바랍니다. 한 대 맞게요. 자, 튀르키예가 이 키질렐마라는 무인 제트 전투기 첫 비행에 성공했는데 이거 이제 블락 2 버전에 가면은 촘소까지 한답니다. 자, 이거 그 아나돌루 항공모함에 원래 F-35B 탑재하려고 했다가 S-400 도입하는 그때도 물 건너갔죠. 그래서 아나돌루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함재 전투기로 쓴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첫 비행을 성공했으니까 첫 삽을 뜬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성공하기를 기원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이 예전만큼 긴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대형 정규 항모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던 인도 해군의 차세대 항모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크란트급의 추가 건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른바 IAC-2로 명명된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된 6만 5천 톤급 이상의 대형 항모 대신 비크란트급이 추가로 건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리 쿠마르 인도 해군 참모총장이 현지 시각 12월 3일 밝혔습니다. 쿠마르 제독은 인도 해군의 날인 12월 4일을 하루 앞둔 3일 저녁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인도 해군 전력 건설 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 인도가 2047년까지 모든 전투함과 해상 무기 체계를 완전 자립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전력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마르 제독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과 갈등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암시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최근 크게 불편해진 양국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30대 도입이 합의되었던 미국제 MQ-9B 시가디언 무인 해상 초계기 도입 문제에 대해 해당 드론을 지난 2020년 임대 형식으로 2대 도입해 운용해 보았는데 이것은 분명 좋은 경험이었다 라면서도 이 드론을 30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인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당초 미국과 합의했던 거래 규모를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쿠마르 제독은 차세대 항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신의 비크란트 항모에 대해 우리는 매우 만족한다 라며 그 이후 항모인 IAC-2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설계한 대형 항모로 갈 것인지 기존 비크란트급을 추가로 건조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인도는 스토바 방식의 비크란트급보다 모든 성능이 월등하게 뛰어난 캐토바 방식 6만 5천 톤급 대형 항모를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인도는 이런 대형 항모를 건조하는 것보다 잠수함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비크란트급을 추가로 건조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IAC-2 개발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가 IAC-2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 인도 해군의 항모 전력은 4만 톤 규모의 비크란트급 2척과 인도 자체 개발 함재기인 TEDVF를 중심으로 구축될 전망인데요. 인도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크란트. 인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항모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겠죠. 그 이전에 이제 비크람 아디티아 중고 항모를 썼는데 그런데 이걸 한 척 더 쓰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이제 미국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정책 그러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을 언급할 때 인도를 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인도하고 뭔가 좀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인도가 빠진 이 자리를 우리 한국이 메워야 된다. 호주가 흔들리고 있는 저 자리를 한국이 메워야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으면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군사 경제적 지원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미국은 슈퍼넷 그리고 프랑스 라팔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간 함재기 사업 원래는 57대 하기로 했다가 그걸 지금 36대로 줄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인도가 이 정도로 나오면은 그 슈퍼넷 안 하겠단 말이죠. 라팔 하겠죠. 그건 애초에 예견됐던 일이고 그러면서 미국 기술 지원을 받은 그런 이 사출기로 쏘는 방식의 항모 안 하고 값싼 이 비크란트 하겠다. 그 말은 자기네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TEDVF라고 하는 테자스 전투기의 쌍발형 이거 만들어가지고 딱 봐도 그냥 동체가 라팔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조금 관계를 조금 이렇게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가 본데, 이러다가 해군력 완전히 말아먹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자기네들의 상대가 중국이 있는데, 그 중국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게 우선이 돼야지, 어떻게 국내 방산업체에 일감 몰아주느냐. 여기에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남의 나라지만 해봅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일부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루마니아가 기존의 구형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차 획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M1A2 SEP-3,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현재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노후 전차들을 교체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차세대 전차 획득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콘스탄틴 스피누 루마니아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포스트 잉글리시가 현지 시각 12월 4일 보도했습니다. 스피누 대변인은 루마니아 육군의 중장기 프로그램에 전차 획득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계획된 절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차 획득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피누 대변인은 현재 루마니아 국방부는 여러 종류의 서방제 전차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떤 전차를 분석 중인지는 알리지 않았지만 디펜스 루마니아 등 현지 방산 매체들은
미국의 M1A2 SEP3,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 한국의 K2 흑표가 유력한 후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힘을 받고 있는 후보는 M1A2 SEP3 전차인데요.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후광을 잇고 있는 이 모델은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점수를 높이 받아 이미 미국 측에 구매 의향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전차 역시 지난 9월 DX 코리아 2022 당시 바실레 딩쿠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위한 선행 조치인 국방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후보인데요. 루마니아는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과 빠른 납기를 보장하는 K2 전차를 도입할 경우에 K9 자주포와 패키지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의 전차 도입 물량은 120여 대의 T55 계열과 300여 대의 TR85 계열 등 400여 대가 넘는 수준인데요.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K2 전차 원형보다는 후속 군사 지원이 보다 용이한 폴란드형 버전인 K2PL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할 경우에 K2 전차는 나토 최전선 국가들의 표준 주력 전차로 입지를 굳힐 수 있어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의 추가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2023년 루마니아에서 또 다른 수출 낭보가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처음 보는 이상한 전차는 TR85예요. TR85.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구형 소련제 전차입니다. T55 전차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증가장갑 그냥 볼록하게 가지고 무슨 T72 B3 또는 T80 이런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었는데 알고 보면 아주 구형 전차인 TR85. 이런 거 다 해서 400대 정도 가지고 있고 그들로서는 가장 하이엔드급 전차였던 T72 기본형, 완전히 기본형 그거 30여 대를 우크라이나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줄 때 독일이 레오파르트 2 A4 전차 스와프해서 준다고 했는데 안 줬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그거 지금 약속한 거 다 줘라 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받았으면 루마니아가 여유가 좀 있는데 지금 이런 전차 가지고 상대할 수 없죠. 이건 요즘 120mm 활강포 스쳐도 그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세계 모델을 가지고 경쟁한다. 그런데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 안 사죠. 왜냐? 레오파르트 2 A4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이 신용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살 리가 있습니까? 안 사죠. 그래서 레오파르트 2 A7 이거는 제일 후순위고 그러면 이제 K2 흑표하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인데 에이브람스 전차는 성능이 제일 떨어져요. 일단 주포가 44구경장 우리 K1 A1 전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K2는 55구경장 그리고 M1A2 이 에이브람스 전차는 원래 미군이 쓰는 건 우라늄 탄심인데 자기네들은 우라늄은 미국만 쓰고 수출용은 안 주죠. 그래서 텅스텐 탄심의 탄을 주는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쓸 일이 없으니까 그 텅스텐 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약합니다. 텅스텐 탄 중에서 제일 센 게 우리 한국입니다. 전차도 많고 하니까 이 시장이 되니까 우리는 연구 개발을 계속했죠. 풍산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탄도 제일 세고 주포도 제일 세고 방어력, 연비 모든 면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앞서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정치적 영향력. 요즘 루마니아에 미국의 그 100일 공수사단의 한 개 여단이 들어가 있는 등 굉장히 강력한 이 군사적, 외교적 서비스를 미국과 나토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루마니아도 나토지만 그런 측면에서 후발 나토 가입국이기 때문에 나토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물론 지금 구매 의향서를 보낸 거는 니들 우리한테 팔 거야 안 팔 거야 판다고 하면은 경쟁 같이 넣어줄게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매 의향서 넣었으니까 저들이 앞선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폴란드가 국방부 장관이 직접 와서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이렇게 협약서까지 체결했지 않습니까? 협력하자고. 그러니까 누가 앞선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더 고려한다면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성능과 가격을 또 후속 군수 지원을 우선한다 그러면은 한국의 흑표 전차가 될 텐데 부디 루마니아가 정말 소신 있게 미래 후세들에게 전해주는 이 30년, 40년 써야 되니까 이런 전차 성능을 보고 후속 군수 지원을 보고 가격을 보고 결정해 주길 바란다. 나토인데 뭐 겁을 냅니까? 미국이 나토인데. 그래서 우리 전차 사도 나토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K2 전차 400대 꼭 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